네, 안녕하세요. 삼치구입니다. 음,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찍게 됐는데, 어, 만화 리뷰를 한 편 더 할까 했는데, 사실 조금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갖고 온 것은 술과 술안주, 이렇게입니다. 먼저 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술을 우리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싫어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네,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술을 왜 마시며 왜 요즘 시대에 더 술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냐 나름의 제 철학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건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신적인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술이 왜 좋냐? 특히 사람을 만날 때 왜 술이 좋냐? 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요즘 시대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 또는 또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하고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예민한 부분이 각자의 어떤 영역들이 있고 그런 질문들을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나 역시도 굉장히 또 어떤 얘기를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옛날과 달리 각자 경험하는 세계가 너무 달라졌고 각자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도 너무 다르고 굉장히 그 경험의 스펙트럼이 우리 전 시대에 있는 기성세대가 겪은 것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에 또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히 정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게 되면 굉장히 대화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가까워지려면 상대방과 더 은밀하고 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어느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만남이 어떠냐? 술을 조금 마시면 그럴 용기도 생기고 나도 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더 친해지고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술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술은 맛있고 좋아요. 네. 맛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한잔 때리면 자, 술안주 월드컵을 할 것인데 기준이 있어야죠. 1번 가장 우선 기준 이게 이제 여기 기준이 뭐냐면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는 포인트들입니다. 1번 술안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음주에 도움을 얼마나 주느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가 파스타에 와인을 먹으면 파스타 굉장히 맛있고 와인 굉장히 맛있죠. 둘이 페어링이 되면서. 하지만 파스타에 술을 많이 먹진 않죠. 뭐예요? 파스타는 술안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술 안주라고 하면 술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음식에 술이 곁들여지는 거는 술안주가 아니고 식사죠. 오히려 술이 밥안주가 되는 거죠. 밥안주. 술이 밥안주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1번 기준은 이게 제일 첫 번째.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해요. 그럼 2번. 2번은 이제 순수 맛으로 따지겠습니다. 이제 두 안주가 있으면 순수하게 뭐가 더 맛있느냐? 뭐가 더,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더 퀄리티가 높으냐? 음식으로서의 밸류를 보는 거죠. 3번.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2번도 똑같아. 1번, 2번 하면 3번 가성비. 이제 뭐가 더 가성비가 잘 나오느냐. 이렇게 3가지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제가 기타 다른 얘기까지 하면서
술안주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술 마시는 영상을 하나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1등이 된 술안주는 제가 먹으면서 뭐 술 먹는 방송을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들어가겠습니다. 48강입니다. 족발과 삼겹살인데요. 우승 후보죠.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뭐 저를 제외하고도 회식, 거의 뭐 직장 회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10에 5 하는 삼겹살입니다. 거의 특히 어디 모임을 가도 1차 삼겹살 굉장히 많고, 뭐 삼겹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뭐 준우승 후보로 볼 수 있고, 족발. 개인적으로는 족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삼겹살과 족발을 비교했을 때는 삼겹살이 가진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겹살이 가지는 장점이 있냐면 그건 제 호환성이죠. 은근히 족발 같은 거를 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약간 좀 식감의 문제, 그다음에 약간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삼겹살은 여러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일단은 안정성이 있죠, 굉장히.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메뉴고, 그리고 워낙 맛있는 집도 상당히 많고,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만의 입맛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인류라면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이 주제가 술안주. 아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호각이 술을 먹는 거는 호각인데 삼겹살 먹고 싶다. 족발. 족발은 그렇게 뜨면 크게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족발을 좋아하는데 족발을 이제 소맥으로 먹고 나중에 소주 먹는데 족발은 생각보다 잘 물리지가 않습니다. 삶은 고기인데도 왜냐면 야들야들하고 좀 부위가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고프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기준 술을 얼마나 먹느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해요. 그건 제가 볼 때 족발이나 삼겹살이나 거의 굉장히 비슷한 양의 술을 먹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2번인데 순수 맛인데, 이제 순수 맛으로 따지면 삼겹살은 정말 맛있는 데 가면 정말 맛있죠. 삼겹살은 진짜 그 베리에이션도 다양하고, 삼겹살이 너무 강하다, 이게 너무. 그리고 족발 가게는 생각보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먹으면 맛없다는 경험을 좀 하실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은근히 퍽퍽하고 그래서 잘하는 집이 아니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족발을 접할 때 맛없는 가게를 더 자주 접하는 확률은 족발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성비 문제도 있는데 족발이 은근 굉장히 비싸요. 가성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포장은 막 이만한데 까면은 다리가 막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살코기도 많이 없고요. 하면 이제 삼겹살은 이제 요즘 비싸지긴 했지만 뭐 싼 삼겹살도 있고 전 그러면 뭐 수입산 먹어도 되고 사실 뭐 그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산 맛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삼겹살이 또 가성비도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서 너무 센 적을 만났습니다. 보쌈과 라면. 하지만 이거 뭐라 술안주입니다. 보쌈, 소맥 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특히 맛있는 데 가면은 너무 좋은데 라면이 술안주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제 철학이 있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술안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맛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라면 스프 같은 게 술을 먹고 먹으면 좀 빡세요. 그게 좀 역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MT 같은 데 가잖아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라면 먹는데, 술이 다 취하고 먹는 라면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막 해장으로 라면 먹으면 그 스프 냄새가 진짜 맡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역하고 약간 좀 슴슴한 게 오히려 더 땡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라면 하나를 끓여서 소주 때리는 게 그렇게 술이 맛있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막 소주는 엄청 쓰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맥주랑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라면이. 이건 무조건 보쌈이죠. 김치전과 파전. 저는 이게 정말 명확합니다. 저는 이제 파전을 정말 좋아해요. 파전은 파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또 오징어 같은 게 들어가고, 토핑 들어가면 더 맛있고, 바삭하고,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김치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치전은 볶은 김치 맛있고, 근데 제가 김치전 맛있는 데를 안 가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밀가루 맛이 나면서 김치 맛이 난다는 게, 저는 그렇게 김치빵 이런 것도 맛이 없거든요. 김치는 뭔가 그 쌀이랑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 뭔가 김치가 밀가루랑은 전 잘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파전.
전 막걸리. 너무 좋죠. 오징어 파전, 해물 파전, 동네 파전, 동네 파전. 순대국밥과 송어회입니다. 사실 저는 송어회를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제가 맛이 어떻다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먹어보질 못해서 제가 이걸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순대국밥은 다음 라운드에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고. 계란말이, 육사시미 두 가지 다 메인급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술집을 간다거나 어느 하루 종일 어떤 술 먹는 일정을 짤 때 육사시미만 먹고 집에 가고 이런 거 아니다. 육사시미만 시켜서 집에 가고 이런 일 절대 없고 치즈 계란말이도 마찬가지죠. 계란말이만 먹고 집에 가고 없죠. 둘 다 약간 서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메인을 먹으면서 같이 곁들이는 종류가 많은데 한국 밸류는 이제 육사심이 훨씬 높죠. 가격대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밖에 없고 더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더 비싼 장르죠. 또 이게 육회가 아니라 육사시미는 또 사시미만의 풍미가 있고 사실 제가 대학이라는데 제가 그 대전에서 공부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거기 유명한 국밥집이고 육사시미도 굉장히 유명한데 진짜 거기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매일 마지막은 거길 가서 국밥이랑 저 육사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먹다 보면 육사심이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먹기가 힘들어요. 그 생고기 특유의 그 물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걸 계속 먹는다는 게 막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 술안주로서 높은 티어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생각보다 약자죠. 치즈 계란말이. 치즈 계란말이 사실 호프집에서 치즈 계란말이 시킬 때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죠. 1차에서 치즈 계란말이, 그치. 김치찌개집에서도 시킬 수 있구나. 아니, 김치찌개 집에서 계란말이 시켜서 계란말이에 술을 많이 먹진 않죠. 그냥 곁들이는 거죠. 생각을 해봤을 때 계란말이만 있는데 술을 먹기는 뭐 기분이 막 맛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치즈 계란말이라는 음식 자체가 고점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점이 낮아요. 육사심 고점 맛있는 데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일단 군침이 벌써 돌아. 육사심 생각하니까. 저거에 소주 한 잔 할 생각에 벌써 약간 군침이 돌긴 돌아. 그리고 근데 밑에 보면 화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깃집에서 같이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진짜 사치스러운 거야, 육사심이. 왜냐면은 우리가 농구나 그리고 야구를 하거나 스포츠로 따지면 벤치 멤버인데 엄청 센 벤치 멤버인 거지. 그 팀이 얼마나 라인업이 좋은 거야. 이미 저 식당 자체가 라인업이 다 육사심이 파는 데는 식당 자체가 라인업이 좋아.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는 고깃집, 뭐 벌써 맛있는 국밥집. 근데 교체 멤버 나왔네? 그게 육사심이야. 그러니까 다른 때 가면 주전급이 여기는 교체 멤버로 있는 식당들이란 말이야. 육사심을 파는 데는. 그러니까 저런 가게 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거는 제가 압승이라고 봐야죠. 예. 샤브샤브, 통오징어 구이. 나는 근데 통오징어 구이라는 저 그림 속의 음식은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징어 구이는 먹어봤지만 저렇게 해주는 데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식감이나 이런 건 상상은 돼요. 어떤 맛일지.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샤브샤브는 솔직히 근데 술안주의 느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샤브샤브는 건강하려고 먹잖아. 뭔가 건강한 음식으로 통하잖아요. 이게 은근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술 안주로 잘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인식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샤브샤브 집을 저는 가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샤브샤브 집에서 여러분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 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이미 술 냄새가 가게에서 안 나, 약간. 뭐 해봐야 안 곁든다는 느낌 정도야. 그리고 은근 샤브샤브가 포만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채소 막 삶아서 먹다 보면 알차게 차곡차곡 배가 쌓아진단 말이야. 술이 들어갈 틈이 사실 많지 않아. 그리고 샤브샤브가 국물이 있어서 언뜻 보면 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만 결국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그냥 막 국물 이렇게 떠먹는 음식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술안주로서 매력적이지 않고 근데 이게 또 뜨겁잖아요. 근데 맥주랑도 안 어울려요. 뭐 튀김류 이런 게 아니니까 맥주랑도 안 어울리고 네. 통 오징어 구이는 근데 이것만 봐도 그냥 상상만 해도 오징어 구이 일단 가볍죠. 포만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술 잘 들어가죠? 소주 들어가죠? 구이니까 뭐 어때요? 소맥도 들어가죠? 맥주 들어가죠? 와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술안주에 가깝다. 통 오징어. 제가 진짜 콘치즈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콘치즈 일단 서브 계열이죠. 전 참치집 가면 참치 리필보다 콘치즈 리필을 더 많이 먹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참치를 리필을 덜하고 콘치즈로 배를 채우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콘치즈는 또 만드는 게 또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그게 더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콘치즈를 엄청 많이 먹어요. 콘치즈가 진짜 그 술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달고 튀기고 이런 게 땡기는데 막 취할수록 콘치즈 같은 게 더 땡겨. 굉장히 땡겨요. 근데 이제 곱창 막창인데 이게 지금 보이니까 이게 돼지 곱창 막창이죠. 소곱창 막창과 돼지 곱창 막창 좀 다른데 전 대구에서 막창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다고 느낀 막창을 못 먹어봤어요. 살면서. 그래서 항상 뭐 이게 나름 유명하잖아요. 곱창 막창이. 그리고 이거는 서브 대 메인. 여긴 주전급이란 말이에요. 주전급 선수인데 내가 이 선수를 훌륭하게 이거지. 사람들은 야, 걔 진짜 잘해. 걔 막 플레이가 진짜 좋아. 근데 내가 볼 때만 못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콘치즈 뭡니까? 비록 서브긴 한데 옛날에 그 한국 시리즈 할 때 삼성 라이온즈 김재걸 같은 선수가 있어요. 한국 시리즈 하면 원래 김재걸이라는 선수가 공격력이 강하지 않은데 한국 시리즈만 가면 잘 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임팩트가 엄청 있어요, 콘치즈는. 가끔 나와도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하는 거죠. 옛날에 기아 타이거즈에 이재주라는 그 대타 선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선수가 있어요. 뭐 축구에서도 교체 멤버로 잘 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느낌에는 콘치즈가 더 술안주로서 적격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술 취하면 취할수록 또 달고 저런 거 땡기는데 더 땡기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들어가죠, 오히려.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주전과 서브를 말했는데 이런 국밥과 찌개는 주전이죠. 주전인데 또 애매한 주전이야. 왜냐면은 저 순두부찌개 파는데 국밥 파는데 뭐예요? 사실 밥만 드시러 오시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식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식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술안주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식사가 근본인데, 그러니까 이 술안주라는 어떤 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아까 백업은 서브 선수, 벤치 멤버 벤치, 메인 선수 얘네들은 약간 뭐야? 1.5의 어떤 그 주전과 그 경기 사이에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런 선수들인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헤비하면은 술안주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배가 부르면 술이 안 들어가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아실 건데 배가 부르면 술이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막 뷔페 같은 데 가면 오히려 술을 많이 먹지 못해요.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순두부찌개 제가 술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좋을 것 같긴 한데 국밥은 그냥 국밥인가 봐요. 아까 순대국밥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통칭적 국밥이네. 뭐 돼지국밥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모호하네요, 이건. 국밥은. 뭐 소머리 국밥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근데 이건 좀 모호성이 있어서 이건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상상하는 어떤 국밥이 어떤 국밥이라고 정의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순두부찌개를 올릴게요. 어묵탕 대 양꼬치구이. 사실 저는 어묵탕, 오뎅, 오뎅바나 이런 거 굉장히 많고 특히 또 일본 사람들은 오뎅에 술 먹는 거 굉장히 문화 많죠. 하지만 오뎅, 술안주로서 밸류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어묵탕 메인인 가게도 있죠. 어묵 전문점. 근데 이제 일단 어묵은 맥주 먹기 좀 쉽지 않아요. 일본인들은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어묵탕집을 내가 항상 배부른 상태로 가서 그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어묵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케 아니면은 이제 소주 계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먹으면 또 헤비해요. 먹으면. 그리고 어묵 국물은 술안주로 좋은데 막상 어묵이 맛이 없는 어묵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묵 자체가 그렇게 맛있고 막 술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생각들진 않거든요. 국물은 맛있어. 근데 어묵 자체는 그래요. 어묵 자체가 그렇게 막 술을 부르냐? 어묵 먹었는데 술 땡기 이게 이런 게 잘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완전 막 체급이 주전급이다 그런 음식도 아니잖아. 사실 2차로 가거나 아니면 뭐 호프집 가서 시키거나 뭐 1차부터 어묵으로 이렇게 식사로 먹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식사라기보다는 메인으로 먹지 못하잖아요. 메인 술안주 아니잖아요. 야, 오늘 어디가? 우리 어묵집에서 오늘 이게 안 돼요. 2차는 가볍게 먹는 거잖아요. 이미 체급이 좀 낮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반면 양꼬치 어때요? 일단 소맥 먹고 뭐 고량주 먹든 소주 먹든 메인이란 말이에요. 양꼬치 하나만으로 두세 병 뚝뚝뚝 날아간단 말이에요. 체급이 다르잖아요. 이건 체급 차이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양꼬치구이 승리죠.
체급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 염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염통꼬치는 진짜 그 가게별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 특히 일본 같은데 진짜 맛있는 그 야키토리 집 가서 맛있는 염통 먹잖아요. 죽어요, 죽어. 따뜻하고 막 입에서 터지고 그거는 진짜 막 미치지. 술 엄청 먹을 수 있죠. 근데 염통 뭐야?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특히 이제 그냥 일반 꼬치집에서 맛있는 염통꼬치 먹기는 쉽지 않고 다 제가 알기로는 냉동된 걸 데피는 수준이고 그때문 이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차이가 큰 음식입니다.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그리고 또 술도 라이트해서 계속 잘 들어가요. 뭐 소맥이든 소주든 굉장히 잘 들어가는 음식이고 염통도 진짜 너무 맛있죠. 염통꼬치. 염통꼬치 먹고 싶은데 그리고 되게 쫄깃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향이 있어. 약간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고소한 냄새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뭔가 비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누린내인가? 아무튼 치킨 치킨 무조건 체급이 깡패죠. 제 생각에 굉장히 상위 티어에 있죠. 치킨 맥주는 계속 이게 저만의 기준도 있지만 굉장히 검증된 조합이고 치킨 맥주를 먹다가 치킨 소주를 먹는 걸 전 좋아하는데 치킨 소주도 진짜 기가 막히죠. 이게 기름기랑 살코기가 들어가면 소주가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기름기에 소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특히 양념치킨 같은 거 시키고 치킨 맛있는 데 가면 제가 술 계속 먹습니다. 체급이 높아요. 치킨집은 치킨 하나로도. 근데 염통꼬치? 염통꼬치 전문점 없죠. 왜냐면 이게 또 체급상 한계가 있어. 내가 염통꼬치를 좋아하지만 체급적인 한계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야. 야키토리 잘하는 이자카야에서 염통꼬치 맛있어도 거기 염통꼬치만 팔지 않죠. 다른 닭고기 꼬치들도 같이 있고 결국 염통꼬치는 하나의 부분이고 체급이 높을 수가 없죠. 염통꼬치 30피스씩 먹을 수 없잖아요. 서브죠. 체급이 낮죠. 치킨이 이겨야겠죠. 깍두찜 혹은 콩나물찜이라고도 많은 그 욕을 먹기도 하는데 곱새 맵죠. 근데 자극적이에요. 근데 깔끔하진 않아. 낙곱새라는 음식은 굉장히 칼칼하면서 굉장히 밥을 땡기게 하고 굉장히 파이팅이 있어요. 근데 낙곱새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술이 잘 많이 땡기는 음식은 아니에요. 물이 땡기죠, 오히려. 너무 자극적이고 강하니까. 이게 그 음식의 색이 너무 강하면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느낌인데 약간 낙곱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주가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소주보다는 차라리 소맥이 낫습니다. 왜냐면 너무 맵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물을 이렇게 떠먹으면 너무 짜요. 국물만 먹으면. 일종의 약간 전골처럼 걷어먹어서 먹거나 아니면 밥에 비벼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밥에 비벼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불러요. 그럼 또 소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술안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맥 안주, 맥주 이 정도. 그리고 또 먹기도 쉽지 않아요. 금방 배부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구찜 어떻죠? 콩나물찜이란 오명도 있지만 그건 해물찜인가요? 어쨌든 아구찜도 콩나물 많죠. 콩나물 굉장히 가볍죠. 잘 들어가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소주나 소맥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생선살 생각보다 포만감 없죠. 그러면 술 많이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그러다 저게 이제 뭐 알, 고니 이런 거 추가하면은 회전도 빠르죠. 이게 더 빨리 추가가 되죠. 그리고 어때요? 체급 메인 디시죠. 체급 높죠. 근데 어때요? 식사류 아니죠. 약간 술안주 쪽에 가깝죠. 우리가 생각하는 술안주 이상향 월드컵이라는 주제에 가장 부합한 음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미더덕은 싫죠. 이거는 뭐 전 사실 닭발을 안 먹습니다. 뭐 생긴 것도 징그럽다 좀 느끼기도 하고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데 타코야끼의 술안주인가? 맥주? 나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일단 닭발을 못 먹어서 평가는 못하니까 타코야키로 하겠습니다. 오징어 순대 오코노미야. 근데 진짜 제가 이건 오징어 순대는 너무 접근성이 낮은 음식이에요. 사실 서울에서 오징어 순대집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맛은 있는데. 근데 오코노미야키도 접근성이 그런가? 제가 오징어 순대를 많이 먹진 않고 오코노미야키 역시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닌데 일단 한 가지는 오코노미야키는 근데 오징어 순대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오코노미야키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배부릅니다. 이게 막 먹다 보면 밀가루도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포만감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주로 맥주랑 먹게 돼야 돼요.
그것도 기름지니까 맥주랑 먹게 되는데, 그럼 금방 배부르고, 뭐, 사실 이렇게 곁들이는 느낌이 되는 거죠. 오코노미야끼 맥주를 곁들이는. 근데 오징어 순대 같은 경우는 소주랑 먹으면서 또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코노미야키는 좀 느끼하니까 맥주로 목을 가라앉히고 그거 배불러서 이제 그날은 이제 술자리가 거의 술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오징어 순대는 안주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소주로도 먹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코노미야키는 음식에 더 가깝다는 거죠. 술안주라는 그 카테고리보다는 음식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징어 순대는 그래도 술안주에 좀 더 가까운 음식이다. 미국의 지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조개구이는 저희들이 선험적으로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음날 또 배가 아프고 특히나 을왕리 이런 데 가서 먹으면 찝찝하죠. 그것도 태워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물 다 빠지고 하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먹어도 될까? 맛없게 먹고 싶진 않은데 모험과 항상 그 딜을 하는 거죠. 약간 카지노죠. 항상 이 선까지, 이 선까지, 이 선까지, 이 선까지. 그래서 놓치 옛날에 그 슈에 라면 가게처럼 그렇게 해서 조개구이를 먹는데 조개구이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만감이 없죠. 많이 강한 음식이 아니죠. 소주가 잘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 조개구이가 있는 그 해변가 동네에서는 술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을왕리 뭐 저기 대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해변도 여러 해변이 있는데 나 가끔 그런 해변이 좋아요. 그 기분이 저 대천 뭐 을왕리 이렇게 해변가에 막 광안리는 요즘 가보면 맥주집이고 타코집 있잖아요. 근데 그 K 해변 조개구이 있고 막 이런 K 해변 그게 사실 술을 더 잘 들어가거든요. 그 운치가 있어요. 그 약간의 그 감성이 Y2K 감성이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어쨌든 옛날 감성이 있고, 진짜 그 약간 딱 그 조개구이와 주는 그 어떤 굉장히 그 일진 형들도 왠지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을왕리 대천 또 저기 오이도 월미도 이 느낌이 있죠. 뭔가 그 알 것의 느낌. 진짜 이게 K 조개구이. 지금 요즘 다 너무 외국화 됐어. 진짜 우리 정신이 뭐야? 우리 조개구이 정신이 뭐야? 이런 느낌이죠. 찌볶음, 찌볶음도 전형적인 소맥 아닙니다. 저 소맥 먹고 이제 소주 들어갔는데, 낙지가, 그 오징어 볶음을 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낙지는 좀 더 질긴 느낌이랄까? 좀 통통하긴 한데, 차라리 낙지 탱탱이가 더 맛있던 것 같은 낙지볶음. 근데 뭐 이건 조개구이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두부김치 굉장히 맛있죠. 두부김치 굉장히 맛있어요. 해물탕도 주도 굉장히 맛있는데, 두부김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두부 먹잖아요. 단백질이잖아요. 두부 생각보다 많이 먹기 정말 쉽지 않아요. 금방 물려요. 금방 배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볶음김치나 뭐 이런 걸로 강하게 해야 되지만 두부라는 것 자체가 진짜 한 사람이 한 모를 다 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두부 자체가 많이 먹기가 힘들고 물리고 이렇기 때문에. 반면에 해물탕은 국물 안에 거의 소주 한 잔이에요. 그럼 저거 뭐야? 둘이서 네다섯 병 마신다고. 엄청 먹어요. 저 혼자 먹으면. 국물만 먹어도. 그러다 뭐야? 가끔씩 입가심 하면서 가리비 저런 저게 가끔씩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물탕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찜을 우리가 술안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술안주라면 적어도 친구가, 야, 와라,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 안주 뭐야? 계란찜이야. 하기 싫죠. 그것은 거의 그 빈 찬압이죠. 삼국지로 따지면. 너 술자리 오지 말란 얘기죠. 피자, 피자 위스키. 진짜 한때 제가 술만 먹으면 피자 시켜서 위스키 먹던 습관이 있었는데 살이 엄청 찝니다. 그러면 살이 엄청 찌는데 술 먹고 원래 인간이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게 땡기잖아요. 그때 피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피자에 그리고 위스키 먹으면 위스키도 달아요. 또 이게 독주랑 진짜 잘 어울려요. 피자가. 대신 뭐 다음날 마탱이 완전히 가 있는데 피자가 그 느끼하고 이런 게 진짜 그 위스키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근데 내 생각에 근데 그건 약간 좀 국가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건 약간 제 뭐냐면 폭음으로 가는 너무 그거예요. 흑음으로 가는 하이웨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막 던져야 돼요. 진짜 이게 사람이 거의 마탱이가 가요. 피자에 위스키를 먹으면. 잘 들어가니까. 근절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러니까 승리는 피자로.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식사와 술안주라는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육볶음, 뭐 솔직히 소주 안주로 괜찮은데 상대가 좀 강합니다. 야키니쿠라는. 근데 제육볶음은 밥집에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 안주집에도, 안주로도 많이 먹어요, 제육볶음. 사실 저는 48강에서 떨어질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체급이 높은 친구예요, 이 친구도. 절대 뭐, 메인이면서도 맛이 있고, 완전 식사보다는 안주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체급이 높은데 하필 야키니쿠 만났잖아. 야키니쿠, 술안주의 정석이죠. 맛있는 데 가서, 근데 가성비가 진짜 극악이긴 해요. 돈이 너무 비싸죠. 돈만 많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는 3순위. 순수 술안주로 봤을 때는 야키니쿠가 훨씬 높죠. 야키니쿠가 훨씬 술안주에 적합하고 맛도 맛있고 뭐 제육볶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식사에 걸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맛도 정말 순수 맛만 봐도 야키니쿠 쪽이 좀 더 가격대가 있는 만큼 비싸고 해서 만큼 더 맛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키니쿠 그렇게 야키니쿠는 그래도 또 야키니쿠는 근데 이건 뭐 제육볶음도 뭐 술 종류를 다 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육볶음 먹고 싶네요. 제육볶음. 아니, 한편으로는 제육볶음에 소주가 더 잘 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야키니쿠 소주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기도 해요. 약간. 구워서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소맥이면 좀 들어가고. 아, 저 역시 제육볶음을 술안주 개념으로 분리한다는 게 제가 몸에서 약간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네요. 야키니쿠. 감바스와 닭갈비입니다. 제가 닭갈비를 정말 좋아하고요. 감바스는 가끔 먹는데, 주로 와인 안주죠. 와인바에서 나오는데. 엄청 느끼하죠, 감바스. 느끼한데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감바스 같은 건 약간 소맥이나 맥주 같은 거에 잘 어울리죠. 좀 청량한 거. 그리고 근데 감바스는 많이 예. 닭갈비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닭갈비 소주 소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이게 야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술도 잘 들어가고 볶음밥도 아예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 포만감도 크지 않고요. 우동사리 이런 거 넣지 않고 순수 닭갈비만 먹으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거의 만취 가능합니다. 닭갈비집에서. 굉장히 좋아요. 맛있고. 솔직히 닭갈비 맛없는 집 찾기도 힘들고. 하지만 감바스. 일단 하나 시키면 새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술을 많이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감바스는 무조건 서브죠. 감바스 전문집을 가지 않잖아, 우리가. 2차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약간 곁들여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체급 자체가 낮은데 내 체급이 낮으면서 하려면 뭔가 실력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사실. 새우 양도 적어서 술 많이 먹기도 쉽지 않고. 닭갈비 하겠습니다. 이건 닭똥집 튀김은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살 때 자주 가던 치킨집 근이 튀김이 있었는데 이 별미는 별미인데 과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맥주 먹는 느낌? 술 많이 취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선수 같은 느낌? 팀을 운영할 때. 그냥 벤치 멤버는 뭐예요? 여섯 번째 멤버는 실력적으로 더 갖고 언제든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얘는 약간 대주자나 이런 것처럼 어떤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굉장히 활용성이 낮은 어떤 서브 선수 느낌? 6회는 준주전급이죠. 물론 메인인 데는 잘 없어요. 6회는 2차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6사시미급이고 제가 볼 때는 6사시미와 6회가 있으면은 6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죠. 6사시미 집은 파는 집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훨씬 더 크죠. 결혼식 육회도 있고 냉동 육회부터. 그래서 육회 소주 안주가 굉장히 좋고 이 부분에서는 그냥 체급 자체가 육회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육회로 고르겠습니다. 네, 돼지는 우동은 술안주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닭꼬치구이 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대찌개는 제가 느끼기에는 면 들어가고 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부대찌개 라면 안 넣는 경우가 없어요. 부대찌개 무조건 라면에 넣잖아요. 굉장히 헤비해요. 그럼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르잖아요. 부대찌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적인 밸류가 높죠. 그 배가 불러 사실 뭐 술안주로 먹기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돼지 껍데기. 근데 돼지 껍데기는 메인이 아니죠. 서브잖아요. 2차나 뭐 아니면 고깃집에서 직접 배부를 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돼지 껍데기에 술이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돼지 껍데기 자체가 그냥 고기보다는 가벼우니까 배부르니까 돼지 껍데기로 먹자. 뭐 이런 느낌인데 전 돼지 껍데기를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저기 소스 찍어 먹는데 약간 소스 맛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술 안주라는 개념은 돼지 껍데기가 더 가까워요. 부대찌개는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사실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뭐 안주 정도가 한계죠. 하지만 돼지 껍데기 상당히 최약체다. 라는 말과 함께 올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골뱅이 무침을 애초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골뱅이 양도 적고 뭔가 호프집 가서 골뱅이 무침 시키면 좀 손해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되게 어르신들이랑 술자리를 하면 어르신들은 자주 시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골뱅이 무침집도 있죠. 뭐 종로 같은 데 가면 유명한 집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서 골뱅이 무침을 시키게 되는데 뭔가 난 치킨이 전 또 술 먹으면 치킨을 되게 좋아하고 치킨이 땡기는데 또 가볍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한 2차, 3차 때 골뱅이 무침 시키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냥 가벼우니까 이게 잘 들어가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거의 소면밖에 없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사실 시킬 때가 좀 많이 뭐 비빔면 시킨다는 느낌이에요. 비빔면에 골뱅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장어구이, 장어구이는 이건 체급이 너무 높죠, 지금. 너무 맛있죠, 장어구이. 장어구이에 진짜 소맥에다가 소주 먹고 하면 거의 뭐 소고기라고 봐야죠. 제 생각엔 거의 소고기 집이랑 비견될 만한데 체급이 너무 높죠. 골뱅이 무침이 뭐 별미긴 하지만 장어구이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장어구이에 그쵸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장어구이입니다. 튀김과 해장국, 해장국 이런 것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뼈 해장국, 뭐 양평 해장국, 선지 해장국 있고, 근데 튀김도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튀김은 치킨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술안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중 하나가 술 먹고 한 2차 때 치킨 대신 전 돈가스가 진짜 별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살이 찌겠지만 굉장히 그 돈가스가 술 먹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 달달한 소스에다가 튀김이 주는 그거에 소맥 먹으면 진짜 그리고 또 이 뼈 같은 게 없으니까 먹기도 쉽고 간단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약간 튀김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해장국 근데 해장국 좀 빨간 해장국 이런 거 저는 좀 뭐 좀 특히 고추기름이라고 하나요? 그 좀 기름기 있는 해장국들은 그렇게 술을 안주로 마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에 가깝지. 또 워낙 포만감을 많이 주니까 해장국도 일단 튀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굉장히 배부른 음식인데 떡볶이는 해장할 때 좀 땡긴달까? 이게 막 술로 땡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 경험상 술로 이렇게 땡기진 않았고 해장할 때 굉장히 많이 땡겼던 것 같고 순대볶음이 차라리 더 소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먹으면 낫고 떡볶이는 진짜 포만감이 엄청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떡볶이를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술안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떡볶이보다는 순대볶음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자, 닭갈비 순대볶음, 닭갈비죠. 자, 육사시미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서브 선수와 이제 또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 그래도 육사심이죠. 술안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콘치즈는 그리고 별미일 뿐이지 육사심이죠. 네. 육회와 장어구, 육회 장어구, 육회 장어. 근데 전 솔직히 육회 소주를 많이 먹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미 술도 많이 취하고 2차로 가거나 뭐 이렇게 먹는 거고 그리고 육회는 애초에 가게에서 약 조금씩 주니까 이게 양이 뭐 많지도 않고 하니까 먹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술이 술술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육회는 이렇게. 근데 장어구이는 술술 들어가죠. 굽고 먹고 하고 또 하고. 그래도 강 있는 그런 데서 먹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장어구이 진짜 안 먹은 지 꽤 됐다. 장어 먹고 싶다. 양꼬치 순두부 이건 양꼬치죠. 양꼬치가 네 양꼬치죠. 양꼬치는 고량주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고량주를 또 맥주랑 연맥 이런 게 해도 너무 맛있고. 불살이죠. 술안주잖아요. 치킨도 너무 좋아하는데, 나 오늘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 바닷가에서 먹는 조개구이라는 그 그림에 너무 지금 꽂혀서 조개구이가 먹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벌써 조개구이집을 가서 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약간 술 냄새가 나. 가게에서부터 약간 그런 느낌? 왠지 막 소주병도 나돌아다닐 것 같고, 조개구이 하겠습니다. 네, 그치죠? 이게 찜가탕이네, 결국. 찜탕인데, 저는 아구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근 해물탕집 저런 데 가잖아요. 술 먹고 대하다 보면 탕이 쫄아. 그러니까 안주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제 안주인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날라가니까. 근데 계속 사장님한테 육수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술을 더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사라져. 시간제 안주야. 너무 맛있는 안주지만. 아구찜은 그런 일은 없죠. 찜류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가도 가능하죠. 주문으로. 보통 뭐 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고니사리 이렇게 해서 알사리.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구찜이 훨씬 더 높죠. 술안주로서의 가치가. 아구찜 하겠습니다. 보쌈과 야키니쿠. 근데 사실 제가 한국인이니까 야키니쿠에 전통할 수가 없어요. 전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많이 먹는 건 보쌈인데 복쌈, 막걸리, 소맥, 소주도 괜찮죠. 그리고 야키니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근 소주 같은 소주랑은 잘 안 어울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굽는 과정도 있어서 이게 막 잘 이어지지도 않고 그 템포가 왜냐면 이제 삼겹살을 우르르 굽고 우르르 집어먹는데 야키니쿠 치치 먹고 또 치치 이게 호흡이 잘 안 살아요. 이게 리듬감이 보쌈하겠습니다. 타코야키 피자죠. 근데 순대국밥에 술이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순대국밥 워낙 배부른 음식이라 저게 뭐 몇 번 먹다 보면 배가 너무 불러서 술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튀김이란 것도 너무 모호하긴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감자튀김, 고구마 튀김도 다 튀김인데 새우튀김도 그렇고 일단 순대국밥 올리겠습니다. 파전이죠. 근데 닭꼬치구이는 지금 12강인데 굉장히 밸류가 높은 술안주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뭐 닭꼬치라는 음식으로 여러 베리에이션 있죠. 야키토리든지 우리 한국식 닭꼬치라든지 닭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특히 저 파랑 같이 굽거나 하면은 저 파 단맛도 느껴지고 그래서 소주도 되고 소맥도 되고 그 치킨보다 덜 부담스러운 포지션인데 굉장히 맛있죠. 근데 닭꼬치구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은근 손이 많이 가서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가게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닭꼬치 가격과 현실 가격이 괴리가 좀 있으니까 김밥과 비슷한 거죠. 품은 많이 드는데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라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더 그리운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쉽게 먹기도 어렵고 충분히 12강 올만한 선수고 뛰어난 선수고 저는 뭐 대진운이 좋았다면 한 단계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닭꼬치가 좀 대중이 좀 편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삼겹살 이기 쉽지 않죠. 이거는 둘 다 굉장히 헤비한데 피자에 위스키, 순대국밥에 소주, 머릿고기도 같이 시켜서 순대국밥집 가서 근데 순대국밥 은근 식으면 맛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술자리는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나중에 또 이 순대국밥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또 막 막 좀 묵직하고 좀 헤비하고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해요. 술자리에서 순대국밥을 먹게 되면 피자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 육사심이 때깔이 너무 좋게 나왔네 이게 좋게 나왔는데 저게 거의 순수 음식 체급으로 보면 육사심이 이겨야죠. 저는 근데 삶은 고기는 확실히 이게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만감이 빨리 오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소맥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저렇게 기름기를 이제 불에 쏙 빼면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술이 아무래도 장어구이. 제가 또 장어를 좋아해서 생강에 탁 해서 먹으면 너무 좋죠. 먹고 싶다. 술안주잖아요. 술안주. 아구찜 하겠습니다. 아구찜. 양꼬치구이겠죠. 양꼬치구이는 진짜 안 어울리는 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육강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사심이죠. 피자는 또 한정적이니까 베리에이션이. 우승일 것 같은데 외색이는 쪽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어떤 안주를 고른다면 중국의 순간에는 삼겹살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리움도 있고 추억도 많고 뭐 이런 음식이니까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 결국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양꼬치구이는 진짜 제 대학생 때 저희 학교에 그 중국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그 형이 소개시켜줘서 처음 먹게 된 음식인데 진짜 저는 센세이션하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그 막 찍어 먹고 하는데 너무 맛있고 어떻게 그 술이랑도 잘 어울리고 특히 뭐 중국 맥주 칭따오랑도 먹으면 너무 맛있고 해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도 야구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주가 더 잘 들어가고 자 이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육사시미는 벤치가 아니었다. 주전 선수였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육사시미 이 때깔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지금. 하지만 아구찜이 더 술안주일까 보니까. 아구찜과 삼겹살. 아구찜이 결승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아구찜 제가 생각보다 아구찜을 엄청 좋아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구찜의 밸류는 예상보다 높았다. 하지만 삼겹살
선택 고르겠습니다. 결론은 역시 많이 먹고 익숙하고 계속 머릿속에 있는 음식을 뽑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랭킹을 한번 볼게요. 그쵸? 그쵸. 삼겹살. 제 생각에 이건 소곱창과 소막창을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송어. 송어에는, 이거는 그냥 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양꼬치. 비슷하죠? 조개구이, 육회, 육사시비. 닭발이 제가 안 먹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 밸류가 있네요. 해물탕, 낙곱새. 의외네요. 곱새식이. 장어구이를, 족발이 두부김치보다 낫네요. 의외입니다. 어묵탕은 생각보다 높고, 아구찜 확실히 이게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김치전. 이 약기니, 제육볶음 확실히 낫고, 식사 메뉴랑 분류는, 그러니까 피자 같은 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독주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근데 진짜 위스키 피자 한 번은 정말 맛있습니다, 위스키 피자. 튀김이 좀 표현이 애매한 것 같아요, 튀김이랑 표현. 이상으로 오늘 술안주 월드컵은 마치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 먹는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뭐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뭐 집이나 이런 데서 해서 말을 좀 편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